자, 안녕하세요. 7차 시 디귿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급수의 두 번째 시간, 그래서 급수의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라고 해서 급수의 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수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좀 알아볼 건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알려진 급수로부터 새로운 급수들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급수의 성질을 알아보려면 급수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시그마,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열의 합의 무한대 버전, 좀 더 극한이랑 섞여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그마의 성질이 좀 유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먼저 수열의 합의 성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보시면요, 수열이 더해 있거나 빼져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시그마를 마치 분배하듯이 쪼개 쓸 수 있다라는 성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K와 전혀 관련 없는 상수, 그쵸? 이 상수는 바깥으로 꺼내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K랑 관련 없이 전혀 관계없는 C라는 애만 있을 경우,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K에 뭘 대입하더라도 C죠. 그러니까 K에다가 1 대입해도 C, 2 대입해도 C, 3 대입해도 C, 그 다음 쭉 해서 N 대입해도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C를 N번 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C 곱하기 N,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성질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무한대 버전으로 확장시킬 거죠. 근데 여기가 무한대 번이 된다면 사실상 이 결과는 거의 발산하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1번과 2번과 3번을 위주로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급수의 성질을 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여러분들 입에 붙여야 된다는 표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의 합은 뭐였더라? 그쵸? 급수의 합은 부분합의 극한이다 라는 거 입에 붙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만 같이 설명을 해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성질을 같이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상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 성질과 되게 유사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kan, 이런 급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근데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었으니까 얘를 부분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걸 쓰면 좀 애매하겠네요. 앞에 K가 또 있으니까. 자,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대신에 L이라는 문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1부터 N까지. K라는 건 상수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원래 이 번호 N을 지금 L로 바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KAL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여기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수열의 합이죠. 그냥 시그마의 성질. 그래서 이 K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배의 시그마 L은 1부터 N까지 AL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그마 AN 자체가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K배를 해도 사실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밖으로 한 번 더 꺼내줄 수 있다. 그래서 K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L은 1부터 N까지 AL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지금 얘는 아까 그 수렴한다는 급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표현해보면 K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써도 될까요? L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써야 되겠지만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 N이란 문자 이제 사라졌으니까 또 N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합이 S라고 주어진 상태니까 K배의 S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성질도 이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합의 극한으로 표현해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k라는 문자 안 쓰였으니까 k라는 문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쪽 뒤쪽, 리미트 뒤쪽은 완벽하게 시그마, 우리가 알던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쪼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얘의 극한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우리가 수렴한다는 s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t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각각 수렴하는 애니까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다. 그럼 쪼개 써주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자, 근데 얘는 사실상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우리가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n으로 써야 되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n, 자, 여기 n, 여기 n.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 있고 각각 s와 t로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s 플러스 t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3번도 2번과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급수 시그마 기호 안에 k가 들어있으면 이 k는 바깥쪽으로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이 시그마 기호를 마치 분배해 주듯이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그마의 성질이랑 되게 유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급수에 대한 개념 설명이고요. 사실 좀 더 뒤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 살짝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비급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급수 중에서도 우리가 수열 중에서도 되게 독특한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급수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등비급수라는 애가 있어요. 등비 수열의 합의 확장 버전인데요. 이런 등비급수는 조금 계산이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비급수 뭐냐면요, 등비수열의 합의 확장 버전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a 아래 n-1제곱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것들을 쭉쭉쭉쭉 더해 나갑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까지가 n번째 항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더하고 있죠. 그러니까 급수다. 근데 등비수열을 더해 나간 급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급수다 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요 급수의 일반항의 첫째 항 그리고 공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등비급수를 등비수열의 합의 무한대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급수니까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급수의 합은 뭐라고요? 부분합의 극한. 그걸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분합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분합을 SN이라고 하게 된다면 n번째까지의 합이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A부터 A 아래 n-1번째, A 아래 n-1제곱, 즉 n번째까지 쭉 더한 거. 자, 근데 이게 수렴을 할 때와 발산을 할 때 좀 나눠봐야 되겠죠. 근데 이 A 아래 n-1제곱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등비수열의 극한처럼. 그래서 R의 범위를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또 마찬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볼게요. 자, 만약에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아래 n-1제곱 얘를 구하는 건데 얘는 아까 말했듯이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근데 SN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리할 수 있죠. 만약에 R이 1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요거 좀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수학 1 등비수열의 합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R값은 기본적으로 1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은 깔고 가셔야 됩니다. R이 1일 경우에는 또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즉 R이 1이 아닌 경우니까 지금 이 Sn 정리한 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1분의 a배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R의 n제곱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쵸? 그럼 남는 것이 결과적으로 R-1 상수였고요. 그 다음에 A 상수였고요. 얘 0으로 가고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분자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분모 부호 바꿔주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R분의 A라는 깔끔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 R이 1일 때를 보도록 하죠. R이 1일 때는 근데 이렇게 계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아래다가 1 넣고 더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쭉 해서 A까지 더하는 거죠. 총 몇 번 더한 걸까? n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n개가 있겠죠. 그럼 얘는 n 곱하기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근데 A는 지금 0이 아닌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전체 값은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애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R이 1보다 큽니다. 1보다 클 때는 1이 아니니까 이 식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절대값 R의 1보다 크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R의 n제곱 어디로 가겠어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 말은 분모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분자는 계속해서 커진다는 뜻이죠. 커지거나 아니면 A 값이 만약에 음수라면 작아지거나.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렇게 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보시면 아까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생각해 봤을 때 R의 n제곱 자체가 진동 발산하는 케이스예요. 그쵸? 그럼 이 전체 값도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변할 것이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진동 발산하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 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케이스만, 등비급수의 경우에는 이 케이스만 유의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고요. 이때의 수렴값은 여러분들이 방금 구한 것처럼 1-R분의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요거를 오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잘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였거든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1이라는 애가 들어가고 빠지고 요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 급수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공식 암기 필수적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문제풀이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